안녕. 자, 오늘부터 겨울방학 대비 하이라이트 단기 특강 중에서도 고전 시가 할 건데, 이게 차례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해서 14번으로 끝나요. 마침 우리 이번에 방학 때 하는 게 14번이기 때문에 딱 맞게 끝날 거야. 그럼 오늘은 맨 처음에 어디를 보냐면 8쪽. 8쪽에 시어 나온 설명은 각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어의 기능, 함축성, 정서, 심화 같은 거는 각자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10쪽 볼게요. 일단 이 교재의 구성은 수능에서 어떤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연습을 하고 실전 문제 연습을 하고, 여기는 시어 관련해서 특히 고전시가 중에 수능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유명한 고전시가인데, 야청도의 성이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한시. 거기에 밑에 보면은 이만큼은 현대어풀이가 나와 있고 이만큼 한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시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한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현대어풀이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걸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딱히 굳이 몰라도 되는, 야청도의 성이라고 하는 뜻만 봐도 사실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야청도의성, 밤에 들리는 소리. 그럼 이게 뭐냐? 다듬이 소리예요. 다듬이 소리.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다림질 하기 전에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시를 보면, 한 시를 보면 7자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한 시에서는 보통은 7언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4줄이면 절구고, 이게 만약에 8줄이면 율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8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쪽에 보면 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7원 배율,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7원 배율 장형 한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한시는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보세요. 잘 보세요. 가을 하늘에 달이 비치고, 지금 상황은 가을이에요. 그리고 달이 비치는 걸 보니까 밤이겠지. 달이 비치고요. 은하수 환하니, 은하수가 환하니까 그냥 밤이 아니라 한밤중일 거예요. 잠깐만. 자, 한밤중일 거고, 나그네는 돌아가고 심정이 간절해지네.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은 이게 집은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은 어떠느냐? 그리움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근데 그냥 밤이 아니라 여기서 뭐래요? 긴 밤이라고 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나는 떠들어와 있고, 일본이에요. 일본쯤 될 텐데, 그리우니까 잠도 못 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근심에 가득 찼더라. 근심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갑자기 뭐가 들려요? 호련히, 갑자기. 이때 갑자기 무엇이 들리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웃집 여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듬이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들리는 거는 일본에서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일본에서 옆집에서 다듬은 소리. 근데 내 고향에서도 분명히 이걸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듬이 소리를 통해서 갑자기 고향이 떠오르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옆에서 이게 들리니까 되게 중요하게 고향이 더욱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계속 이어지죠.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계속 뚝딱뚝딱뚝딱 하는 소리야. 근데 아까 뭐랬지? 여기 보면은 한밤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다시 보면요, 별이 낮도록. 이게
별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의 흐름도 있고, 그 별이 낮은 상황이 언제냐? 요거는 새벽이고,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이런 얘기를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떠올린 거.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난 못 들었대요. 그만큼 그립겠지?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서로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듬이 소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듣는 소리는 일본 사람들의 다듬이 소리.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서 하는 다듬이 소리하고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고향이 또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는 고향이 그리웠죠? 그립다가 이거를 듣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움, 심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하나의 상황이고, 여기는 커졌다. 좀 달라. 큰 거랑 커지는 거랑. 윗글의 시어에 대한 감상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1번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러일으킨다. 맞지? 달과 은하수를 봤더니 내가 한밤중에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거. 2번 다듬이 소리는 심화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요게 없었으면 그냥 크고 끝이야. 하지만 이게 들리니까 집이 보고 싶어. 더 심해져. 심하여. 좋은 얘기예요.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라는 파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에 바람은 그냥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죠. 답은 3번이고요. 별이 낮도록 얘기했던 거예요. 서로 비슷한 애는 과거와 현재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비슷해. 지금이에요. 고향에서 들은 건 과거란 말이지, 과거의 생각이 지금 이거랑 겹쳐 나타나더라. 중첩? 좋죠? 답은 3번. 오른쪽에 있는 그 해결 포인트도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 또 한 장 넘겨서 이번에 EBS 연계해서 연습하는 거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고려가요고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기본에 속하는, 그리고 요 서경별곡하고 관계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각자금 공부를 합시다. 가시리, 이것도 고려가요. 그 다음에 현대시 중에 진달래꽃. 이 세 가지가 참 잘 엮여서 나오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셋 다 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셋 다 이별이라는 상황.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너무 슬퍼요. 따라갈 겁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안 헤어지면 좋겠어요. 약간 달라요. 근데 비슷한 맥락은 있으니까 그런 거 이해하고요. 자, 여기 먼저 뭘 볼 거냐면, 거기 반복되는 게 좀 많지? 자, 맨 처음에 형식이 이래요. 하나만 쓸게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 다음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닭근대 아질가, 닭근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 내용만 볼 때는 다 빼고 봐도 돼요. 어떻게 빼고 봐도 되느냐, 얘하고 얘는 감탄사 같은 거, 여기는 감탄사. 그 다음 위 두어랑정 다링들이 요 부분은 우리가 후렴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앞에 반복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음율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얘도 안 읽어도, 그러니까 내용상 볼 때는 반복되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경별곡을 내용만 본다 하면 요것들만 보면 돼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근대 소성경 사랑하지만은, 이별한다면 길쌈배 버리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요것만 봐도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건 지웁시다. 일단 지금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현대시는 시잖아요. 좀 달라요. 얘는 노래가 들어가고 얘는 오로지 시고.
요거는 글이고 이거는 노래고. 그러니까 고전 시가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조도 노래고 가사도 노래고 창가 같은 것도 노래고 민요는 당연히 노래고 뭐 고대가요? 다 노래야.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멜로디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때도 소리를 중시 여기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내용만 볼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후렴구라든가 반복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노래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겠지. 자, 1년 볼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서경은 평양이에요. 고려시대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작은 서울이라고 불렀다고. 작은 서울. 밑에 소성경 나오잖아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닭근대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크게 만들었다고. 원래 평양이 요만했다면 자, 더 크게 만들어 볼까? 더 크게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중수한다고 하는데 그냥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좀 쉬워요. 서경이 서울이라서 평양이 서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국가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크게 만든 평양을 나는 시작하자. 나는 평양을 매우 사랑한다예요. 내 고향 좋아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고향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야. 문화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난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평양을 사랑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뭘 버린대요? 질삼배를 버린다 그랬지? 질삼배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평양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날 떠나? 그럼 따라갈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좋아했던 평양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게 질삼배인데 이걸 통해서 시작하자가 여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내 직업, 학업, 학교, 직장, 터전,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그만큼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난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서경별곡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줄 봐. 사랑해 주신다면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떠난다면 따라가겠지만 더군다나 하나 추가해서 당신이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조건이에요.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울 수밖에 없기도 있죠. 당신이 보고 싶긴 하지만 내 터전을 버리고 가니까 이 조건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남자가 그래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당신이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1년이에요. 그래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당신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1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별의 거부. 자, 2년은 잠깐 넘어가고 3년부터 볼게요.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이제 평양이니까 평양에 있는 큰 강 하나가 대동강이잖아요. 대동강을 건너서 이 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요.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강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님께서 치마 입고 막 가겠지?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배가 있겠지? 사공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자, 사공 원망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배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은 것이냐? 네가 내어놓지 않았다면 건너갈 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근데 보면 나쁜 사람은 얘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 거. 근데 적어도 님을 원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적극적인 시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너의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어 들면 꺾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는 분명히 확실히 모르지만 약간 여자를 밝히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협박하는 거죠. 사공한테 협박이에요. 네가 배를 태워서 사공이 건너오고 님도 건너왔을 때 폴짝 뛰어가면 여기 사공의 아내가 있겠지? 사공의 아내를 바람 필 것이다. 사공의 아내와 바람 필 것이다. 너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멍청하게 남편을 넘겨주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대놓고 뭐라고 못하지? 다시 보세요. 너의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너의 각시가 남자 밝히는 거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 없이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그 다음에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있는데 그 앞에 생략된 거 하면 돼. 나의 님은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뱉어 들면 반드시 꺾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아쉽죠? 안타깝겠지? 그리고 원망의 마음도 들어가죠. 근데 따라가지는 못하지? 이유는 몰라요. 여기 봐서는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도저히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헤어지는 건 맞긴 맞고. 자, 근데 이연을 보세요. 이제 왜 이연을 따로 봤냐면 이렇게 보면 연결이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남자가 아니 싫은데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끝까지 건너가니까 안타까움과 건네주는 사공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연결이 되는데, 자, 이연은 이렇게 보면 돼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해서 절대로 당신에 대한 믿음이 혹은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돼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목걸이가 있다고 칠게요. 진주 목걸이. 이거를 한 100m에서 떨어뜨렸다 하면 진주들은 박살이 나겠지? 하지만 진주를 묶은 끈은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다고 해서 신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렇게는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한 거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왜 엉뚱한 게 들어가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연은 다른 고려가요 중에 하나인 정석가의 내용과 굉장히 똑같다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책에도 있지만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데 왜 똑같으냐? 지금 볼 때 이래요. 이 정석가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니까 약간만 비슷해도 이 노래 저 노래에서 빌려오는 거라고. 일종의 샘플링처럼 통째로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거는 일종의 빌려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래를 만들고 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약간은 다르지만 끼워 놓은 거라고. 근데 이거를 여기다 끼워 놓을 수는 없잖아. 헤어졌는데 이걸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맨 앞에 하기에는 유행했던 거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 자, 오른쪽에 문제 1번 볼게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 같은 경우는 길쌈배.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모든 것. 좋고요. 니은, 외적으로 발생하는 시련과 고통일 수밖에 없지. 바위니까. 3번, 화자가 버리고 바라고 있는 상대방이 오다. 디귿 같은 경우가 끈인데 지었네. 여기서의 끈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야. 리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 발생하는 대동강 때문에 단절되는 거 맞죠? 표면적 원망하는 대상이다. 좋아요. 자, 2번 A. 따르겠습니다는 당신을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더 큰 거는 거부하는 거, 이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B. 끊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믿는 거죠. 그 다음에 C.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강을 건너가면 바람 피고 여자들 만나고 다닐 거야.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번. 이별을 거부,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 원망과 불신의 태도. 답은 3번을 골라줄게요. 자, 넘겨서 실전 테스트 1회까지 첫날 강의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 이거는 1강이 딸려 있는 거니까. 자, 이것도 청산별곡이잖아요. 청산별곡도 고려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고려가의 대표이기도 하고. 보세요.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후렴구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살얼이랐다. 이 살얼이랐다는 밑에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거. 둘 다 관계없어. 근데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살겠노라 그렇게 이해할게요. 청산에 살고 싶대요. 근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희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하고는 대비가 되는 걸 거고 우리가 현실을 만약에 속세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왜 여기로 떠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려고 한 거 맞죠? 머루하고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 머루하고 다래인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머루하고 다래. 자연 그대로의 음식물. 그래서 이 청산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요것들을 따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향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여기가 힘들어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좋지만 더 좋은 거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 속세가 너무 때에 찌들어서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지겨운 건지 아직은 몰라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리노라.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유가 얼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떠나고 싶은 것이냐? 왜 떠나고 싶은 것이냐? 새 보고 울라 그러지? 울어라. 근데 밑에 또 봐요. 두 개요. 우는구나. 새가 울고 있구나. 아니면 새 보고 울어라. 나도 짜증나니까 너도 울어라. 아, 너 울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쨌든 다 볼 때 이 새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이 울고 싶다거나 울고 있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널라와 씨름한.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되게 중요하게 알아두면 좋은 게 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다예요.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요거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요새 말하는 두 하다잖아. 요건 많을 따자고.
시름이 많은 거. 그러니까 시름이 많은 거.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고, 시름이 많고 자고 일어나서도 울어요.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해할 수 있죠?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 아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물 아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중요한 게 가던 새라고 있잖아. 두 가지예요. 아주 확실하게 몰라요. 날아가던 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갈던 이랑 사이 논.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청산에 가다가 보는 날아가는 버드 개념이고, 이거는 내가 속세에서 농사를 짓던 나의 터전, 그걸 보는 거지.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거죠. 잉 묻은 장글라. 근데 장글라는 쟁기야, 쟁기. 근데 쟁기에 뭐가 묻었대요? 잉이 묻었죠, 잉이. 만약에 이랑을 갈던 거야. 근데 잉이 묻었어? 잉 묻은 쟁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잉이 뭐냐? 요게 이끼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매일 농사를 지어? 생길 리가 없어요. 쟁기는 되게 중요한 농기구야. 여기에 이끼가 묻었던 이야기는 나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유는 몰라요. 내가 뭘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쟁기는 이끼가 묻은 거야. 이런 것도 여기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고. 청산에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공 저런공 하얀 나즈란 지네와 손디어. 일인공 저린공은 이럭저럭. 근데 거기 이응은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응을 넣은 거야. 이럭저럭 해서 나즈란. 낮은 어찌어찌해서 지내기는 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되게 힘들어, 외로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 낮에는 그나마 밖에 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그나마 버텨. 밤에는 버티기 힘들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인공 저린공 하야 이럭저럭 해서 낮에는 어떻게 버티긴 했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여야 하는 것이냐.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고독이 극대화됐다고 말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봐. 1, 2, 3, 4를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1년에서는 청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고, 2년에서는 고독이죠. 비애, 고독. 3년에서는 속세를 한번 바라봤고, 4년에서는 고독이 극대화가 됐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5연과 6연은 바꿔서 볼게요. 5연부터 보자고. 왜냐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자, 5연을 봐요. 6연부터 볼게요. 6부터 봅시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똑같죠? 대칭이 되지? 그래서 먼저 보는 거야. 이번엔 바다예요. 분명히 내가 청산을 희망을 했는데 희망을 해도 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도달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다른 곳인 바다를 떠올렸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바다에 살얼이 났다. 남아자기 구조개. 똑같아요. 머루하고 달에. 남아자기 구조개는 바다에서 나는 그런 해산물이잖아요. 바다에 살얼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연을 다시 봐. 오연은 좀 마음이 슬픈 건데 어디라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마시던 돌고.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누리라. 자, 누리라. 누리라는 이렇게 봐요. 누구를 맞추려고 하던 돌이냐. 그러니까 어디다 던진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고 던진 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예요? 나한테 돌이 날아와요. 밀이도. 자, 밀이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봐. 미워, 아이고. 할
이도. 자, 괴리도. 괴다는 사랑하다잖아요. 사랑할 이도. 고전에서 중세에서 리나 이 같은 거 나오면 사람이라고 보면 돼.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없이 내가 무심코 던진, 아까 던진 그 돌을 맞아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돌 맞아서 울고 있는 거야. 운명이지, 내 팔자지, 내 팔자가 참 기구해서 돌 맞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7연. 그래서 어딘가 또 가요.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7연은요 또 어딘가 가요. 근데 애정지라고 하는 건 지울게요. 자, 애정지는 굉장히 따로 있는 부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정지 가다가 든다는 이야기는 내가 떠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애정지 가다가 들었다. 뭘 들었느냐? 사슴이 잼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거를 들어라. 자,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데, 7연은 내가 어딘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봐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대가 이렇게 있고, 장대 긴 거, 여기에 사슴이 올라가서 해금을 켜? 말이 안 되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해, 기타를 연주해,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이게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걸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바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예전에 그 사물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해금을 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딘가 떠나다가 그 모습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어쨌든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8월에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나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실제로 청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갈 수는 없고 뭐냐? 술 먹고 잊어야겠다. 그게 8연이야. 가다가 배부른 독에, 술독이에요. 큰 거, 술독에 설진, 잘 익은 강수, 강한 술을 빚어라. 술을 빚어라. 왜? 먹어야 되니까. 조롱권 누르기 매와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그래서 술 먹고 해결해야겠다. 술로 어쨌든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떠나고 싶다, 힘들다, 미련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바다 나가야겠다. 지금 나 너무 힘든 게 그게 내 팔자인가 보다. 기적을 바라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에라 모르겠다. 술 먹고 있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그게 청산별곡이고요. 서민들의 괴로움, 애환, 비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죠. 문제 2번까지 하고 첫날은 끝낼게요.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연의 머리와 다리는 소박한 먹을거리.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4연의 밤낮 대비, 고독감 너무 심하. 그때와 5연의 돌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운명. 내가 사랑하는 것도 미워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던지지? 왜 나한테 던지지? 그런 거. 6연의 발알은 1연 청산과 마찬가지로 자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긴 해요. 어찌 보면. 근데 뭐가 틀렸느냐? 6연의 발알은 1연의 청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삶의 대안으로서 희망을 의미한다. 이게 일종의 도피처라고 보는 게 맞지 가면 뭐가 해결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떠나오겠다 하는 거지 이게 가면 여기에 도착하면 나에게 뭔가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대안은 맞고 희망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건 맞아.
안 가는 것보단 나을 거야. 하지만 거기 가서 뭐가 있을 건지는 잘 몰라요. 뭔가 나에게 큰 희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4번이에요. 강수는 울분을 달래주는 소재다. 좋죠. 윗글의 새와 복이 꾀꼬리. 유명한 유래어 항조가인데 윗글에서의 새는 거기에 이연에 나와 있잖아. 새야 울어라. 아까 뭐랬죠? 아까 감정이입이라 그랬지. 근데 황조가에 있는 꾀꼬리는 뭐예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되게 신나게 서로서로 막 사랑하고 있는 거, 나랑 대비되는 거 찾으면 돼요. 5번. 새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꾀꼬리는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5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나오는 실전 테스트 1 이거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합시다. 안녕.